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국내 보험 관련 최신 뉴스 기사들입니다. 보험 시장에 여러 변화랑 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번 시간에 저희는 이 기사들 핵심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특히 좀 발음하기 어렵거나 생소할 수 있는 보험 용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풀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 쭉 보니까요, 보험업계가 지금 마주한 어떤 비용 압박 같은 어려움도 보이고, 동시에 뭐 달러 보험이나 맞춤형 상품 개발 같은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게 좀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역시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이네요. 정부가 교육세율, 그러니까 교육 관련 세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보험사들이 좀 반발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익 많이 내는 회사일수록 부담이 확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사업비 부담도 꽤 커졌어요. 아, 사업비요? 네, 사업비라는 게 이제 보험사가 영업활동, 뭐 예를 들면 설계사 수수료나 광고비 같은 데 쓰는 돈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늘었냐면 건강보험 판매 경쟁이 워낙 치열해졌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 상품을 다루는 대형 판매 대리점, 보통 GA라고 부르죠. 법인 보험 대리점, 여기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음, 또 하나는 앞으로 설계사 수수료를 한 번에 안 주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주는 제도가 있어요. 수수료 분급제라고 하는데 그냥 수수료 나눠주기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계약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에 붙었던 것도 비용 증가에 한몫했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결국 보험사들이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탔거나 아니면 비용 구조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비용 관리랑 관련해서 두 번째로 좀 주목할 점은 실손보험 개편 소식입니다. 아, 실손보험이요? 네, 실손보험. 병원비처럼 실제로 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료를 낮춘 새 상품,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 도입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실손보험은 뭐 워낙 오랫동안 보험사들한테 적자를 안겨줘서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기존 가입자들이 이걸로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할 만한 뭐 마땅한 방법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근본적인 문제, 그 과잉 진료,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 보험이 나와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죠. 어쩌면 이런 실손보험 개편의 어려움 때문에 보험사들이 다른 종류의 건강 관련 상품 개발에 더 힘을 쏟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네요.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 소식인데요. 흥미로운 게 요즘 은행 창구에서 달러 보험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달러 보험.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 상품인데 이게 뭐 미국 국채 같은 곳에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좀 높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환율 변동 위험, 그러니까 환율 가치가 훅 떨어지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주의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고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오는 10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사망 시 받는 보험금 일부를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다고요? 네, 사망보험금 생전연금화라고 부르는데 뭐 쉽게 말하면 사망보험금 미리 당겨 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원래 65세였는데 55세로 나이가 낮아지면서 노후소득 마련에 좀 더 일찍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이런 거 말고도 좀 더 세분화된 상품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건강 상태를 알리면 보험료 깎아주는 맞춤형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간편하게 가입하는 종신보험, 또 특정 지역 여행객, 뭐 제주도 여행객을 위한 전용 보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KB라이프나 라이나생명, 롯데손해보험 같은 회사들이 이런 좀 맞춤형 또는 틈새 상품 공략에 나서고 있는 거죠. 또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하나손해보험이 대한변호사협회랑 맺은 업무협약,
뭐 서로 돕기로 한 약속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네. 이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고 특정 고객층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노력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흐름은 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오랜 지병이랑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던 분이 사망했는데 법원이 이걸 질병 사망,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보험사는 당연히 안 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험사는 여러 이유를 들면서 지급을 거절했는데 법원이 이걸 안 받아들인 거죠. 네. 법원의 입장은 사망 원인이 뭐 100%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면 질병 사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거고요. 더 중요한 건 보험금을 안 주려면 왜 못 주는지 그 이유를 보험사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하죠. 아, 증명할 책임. 네, 그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꼭 기억해둘 만한 내용이네요. 입증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현재 보험 시장은 뭐 세금 인상이라든지 사업비 증가 같은 여러 압박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달러 보험, 사망보험금, 생전 지급, 맞춤형 상품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계속 길을 찾고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실손보험 문제처럼 오래된 숙제를 풀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험 시장을 보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보장은 뭘까? 또 앞으로 어떤 점들을 더 눈여겨봐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보험사들이 이런 비용 압박이나 규제 변화 속에서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표준화된 상품이랑 복잡하더라도 개인에게 더 잘 맞춰진 상품, 이 둘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